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7월 2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정도인데 좀 최대한 빨리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이렇게 5가지 가져왔거든요. 현우산업, 우리 ENL, 동일 고무벨트, KD캠, 한일철강 이렇게 가지고 왔고 주간 증시 이벤트랑 주요 이슈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내일 별일이 없다면 최소 0.5%대 상승 출발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미국 증시 지수 잠깐 살펴보면 나스닥 다우도 일단 0.8%대 상승 마감, 나스닥도 갭상승 1.4%대 상승 마감, S&P 500도 1.2%대 상승 마감을 했죠. 최소 1%대 이상 상승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으로 보이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S&P 500 전주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줘서 괜찮은 흐름이고 나스닥도 똑같이 전주 음봉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줬죠. 월봉으로 보면 나스닥도 지금 바닥을 이 정도에서 돌려주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주요 저항 라인이 한 요 정도 됐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니까 강한 양봉이 나와줬죠. 그럼 여기서 상승이 나왔으니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나스닥, S&P 500, 미국 증시도 지금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하면 하락 추세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P 500은 한 요 정도 보니까 딱 지지, 저항받았던 구간을 아래 꼬리로 지켜주더니 강하게 양봉이 나와줬고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주요 약간 라인을 그려보면 그냥 요 정도였던 것 같죠. 이때 이렇게 지지 저항이 있고 이때도 못 올라갔었는데 올라가고 돌파.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여기까지는 일단 열려 있겠죠. 이때 이 지지 저항 구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까지 도전을 해주는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도전을 해주러 가는지 4,540선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좀 보면 먼저 현우산업부터 볼게요. 현우산업은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OLED 애플카, LG전자, 디스플레이 쪽 테마고 PCB 인쇄로 기판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LG그룹 계열사에 납품 중이라고 하고 기업 분석 이걸 좀 보면 시총은 지금 한 1,000억 정도 되고 대주주가 지금 30% 정도 가지고 있고 보시면 LED, 뭐 OLED, 디지털,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하죠. LG 계열의 발주량 물량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OLED 이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재무도 보시면 괜찮죠. 매출 꾸준하게 늘어나 주고 있고 단기 순이익 한 번 적자 났었긴 했지만 코로나 때 적자가 났었던 것 뿐이고 부채 비율 높지 않고 유보율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인데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코로나 이후에. 근데 거래량으로 놓고 보면 세력이 고점에서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들어 올리면서 매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집 이후에 보시면 이 슈팅으로 이 고점대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슈팅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돌려놨죠. 우상향 추세로. 그러면서 지금 크게 보면 이 저점 추세를 연결하면 이런 추세인데 이 추세 하단이랑도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4월 달에 매집봉을 하나 띄웠는데 이때 거래대금도 한 1,000억 가까이 뜨면서 이 정도 가격대까지 찔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앞전 고점대 물량을 한번 체크한 것 같죠. 개미들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성화이텍처럼 이평 배열을 맞춰주고 슈팅이 나왔었는데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이 반복되면서 최근에 꽤 큰 하락이 나왔었죠.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하락폭만 하더라도 거의 6,000원대에서 5,000원 초반까지 거의 한 20%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하락하던 단기 추세를 매집봉을 하나 띄워주면서 돌파해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장기동 평균선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매집봉이 떴을 때 이슈가 애플카 시범 운행 뭐 비밀 장소 발견했다고 뭐 관련 부품 뭐 납품주로 상승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딱 보시면 여러분 어디까지 찔렀나요? 그냥 이 구간 통째로 지금 테스트 한 거로 지금 생각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 준 모습이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장기동 평균선 112선 손절 라인 잡아도 괜찮고, 보시면 위아래로 지지 저항이 많이 좀 겹치는 구간이죠. 이 구간도. 그리고 조금 더 아래 보신다. 이 작년 10월부터 만들어준 이 저점 추세, 이 저점 추세는 지켜주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아래로는 짧고 올라간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려왔다가도 이렇게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현호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보기 괜찮아 보이고, 보조지표도 지금 약간 상방을 좀 가리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골든크로스도 이제 스토캐스틱도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가 주려는 모습인 것 같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2주 이렇게 5%, 6%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고, 이번 주에 그나마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지켜주면서 물량 체크를 하면서 빠진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추세만 지켜준다면 이런 올라가는 그림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래로는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성비 좋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우리 ENL. 우리 ENL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가지고 온 종목인데, 우리 ENL 같은 경우에 LED 쪽 테마고 LED 패키지 모듈 전문 기업으로 최근 2대 주주로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OLED 패널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괜찮은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차트 크게 보면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많이 가져왔었던 케이프나 흥국 FMB처럼 눌러줬다가 공격형 매집으로 들어 올리고 다시 눌러줬다가 올라오는 그림, 이런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이런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쭉 눌러주고 이 들어올리면서 공격형 매집을 한번 하고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밥그릇으로 보면 1번, 2번 흔들어 주면서 4번 나오는 3번 구간 지나고, 그래서 지금 구간이 약간 3번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치를 딱 보면 위아래로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 최근에 지금 이 정도 보이죠? 아래 꼬리를 지켜주고 저항 맞았었고, 최근에 또 저항 맞았다가 돌파하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 구간. 그러면 1200원 정도 조금 안 되는 걸로 보이죠? 1190원 정도 라인. 그리고 이번 주에도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로 방어해준 모습.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러한 수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3주 연속 지금 도치형 캔들로 방향성을 지금 아직 안 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수렴하는 추세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위아래로 수렴하는 추세가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좀 괜찮은, 아마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한번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아래로 손절 라인이 짧죠. 그러면 우리는 위로 간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아래로는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킬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ENL 같은 경우에 뭐 큰 추세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골든크로스 바닥에서 스토캐스틱 골든크로스 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상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에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렴하는 추세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도 괜찮고, 지금 224일선이 없어졌네요. 보시면 224일선이 딱 이 구간이죠. 118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도 아마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손절 라인이 지금 너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 보시면 112일선까지 저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2일선이나 이 저점 올려주던 이 추세 하단,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거나 아니면 좀 눌러주더라도 이렇게 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진다면, 이 저점 올려주던 추세가 깨진다면 저희는 단기적으로 손절하거나 분할로 진입을 하는 게 맞겠죠. 내려온다면 또 이렇게 돌았다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ENL 같은 경우에도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 도치형 캔들을 계속 띄워주는 걸로 봐서는 방향성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 안에서 방향성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흐름 나와주는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동일 고무벨트.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쪽이고 고무벨트 전동 벨트를 생산한다고 해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묶였냐? 미국 건설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사에 고무벨트, 전동 벨트 등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를 좀 보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한 국가는 총 40개국으로 유럽이랑 보시면 대부분은 재건 사업의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주도하고 한국 기업은 일부 파일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임시하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로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상태다. 동일 고무벨트는 미국 1위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의 1,500억 규모의 러버트랙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벨트 이런 거겠죠.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관계사로 좀 테마로 묶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 기업 분석 리포트를 좀 보면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에 시총이 900억 정도인데 유동 주식이 많지 않죠. 대주주가 DRB 동일이 40%나 가지고 있고 약간 품절주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 주식이 적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전동 벨트, 컨베어 벨트, 크롤러, 뭐 언더컷 캐리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시면 재무가 굉장히 괜찮아요. 매출도 2천억대 나오다가 작년에 갑자기 4천억 가까이 뛰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죠. 재무가 위험해 보이지 않고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괜찮고 보시면 매출이 지금 못해도 2천억에서 4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시총이 1,000억이 안 되죠.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차트 크게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약간 N자형 파동으로. 이때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때 고점이 어디냐. 이때 고점까지 들어올린 게 앞에 물량 받은 거로 좀 보이죠, 여러분. 거래량 고점에서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이 앞전 물량을 체크해서 받은 걸로 좀 생각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지수 밀리면서 같이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보시면 뭐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이러한 추세로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여기서 차트를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바닥을 지금 이 정도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한 5,600원 정도, 5,500원 정도.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바닥으로 내려와서 매집해온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집해온 적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도 보시면 이 5월 19일 날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밀렸다가 여러분 이 캔들 보이시죠? 쑥 밀었다가 회복해서 개미들 손절 나가게 한 걸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또 매집봉을 하나 더 띄워주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왔죠. 다시 올라왔으니 저희는 그러면 상방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손절 라인은 한 요 정도 224일선 정도 잡고 내려온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 올라온다면 여기서 올라간다면 바로 올라갈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이 아래로 한 400원 정도밖에 안 되죠. 손절 라인 그러면 5%에서 6%좀 될 것 같은데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면 매집봉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에 이 448선 위로 올라가 준다. 이 구간 위에서 이렇게 갈 가능성에도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 하락하던 추세를 바닥을 다지면서 동그랗게 돌려주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면 베스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 고무벨트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KD캠 KD캠 같은 경우에는 특정 테마로는 아직 안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 PVC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죠. PVC 안정제, 플라스틱 첨가제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 뭐 화학 쪽이죠. 화학 시총 500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품절주죠. 대주주가 이렇게 40% 이렇게 가지고 있고 보시면 총 지분율이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유동 주식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보시면 PVC 안정제, 플라스틱 첨가제 뭐 생산을 좀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0억, 600억 정도 수준인데 재무 나쁘지 않죠. 적어도 상패당할 일은 없어 보이는 종목이죠. 부채도 엄청나게 낮고 유보율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요. 유보율이 지금 4000%가 넘어가고 있는데 부채는 채 50%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매출은 한 5, 600억 나오는데 시총으로 보면 500억 정도. 저평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튀면 한 번 더 위로 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크게 보면 이때 또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났죠, 여러분. 근데 거래량이 없죠. 이 앞에 들어올렸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물량이 없죠. 그러면 간단하죠, 여러분. 이 구간 고점대 물량 한번 받은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 밀리면서 다른 종목들 막 이렇게 빠질 때 좀 세게 밀린 듯한 모습이거든요. 좀 세게 밀렸다가 한번 들어 올려서 매집해주고 이 구간만 좀 뜯어서 보면 내려오면서도 매집을 했고 바닥권에서도 매집봉이 보이고 또 최근에도 매집봉 많이 보이죠. 이런 윗골이 긴 그리고 장대
갭상승 장대 음봉, 그리고 최근에도 매집봉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바닥을 찍고 돌려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저점 이렇게 올려주는 추세, 이 추세에 있고, 그러면서 매집봉을 하나 띄워줬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매집봉 또 띄워주고 물량을 16,000원, 500원 정도까지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한 모습이죠. 보시면 그러면 이 바닥권 물량 한번 받은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주면 베스트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찌르는 매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매집봉만 틈에 상승이 나와도 우리는 그것만 먹고 나와도 괜찮겠죠. 1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뭐 224선 위에 있지만 이 구간은 손절 라인이 너무 짧고 좀 더 아래 보더라도 111선이나 이 추세 하단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래로 크지 않죠. 한 600원? 600원이면 한 6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 4%? 한 4, 5%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래로는 짧고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바로 갈 가능성 아니면 내려왔다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고 대신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가 깨진다면 한 번 더 내려와서 돌렸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진입을 하거나 단기적으로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이 448선 위에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앞에 매집봉을 두 개를 띄워놨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집봉을 하나 더 띄우거나 장대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적어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자체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왜냐면 지켜주면서 슈팅 나왔으니 내려오더라도 지켜주고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KD캠도 차트는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중소형 철강 테마인데 최근 이제 우크라 재건 복구에 철강이 3조 원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소형 철강주들이 다 움직일 때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때 뭐 10%이 정도밖에 안 움직인 종목들도 많은데 한일철강은 상한가를 들어갔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재무나 이런 걸 좀 보면 코스피 철강 시총 900억, 대주주 지분율 한 50% 정도 되고 철강 제조 판매, 현강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죠. 자동차 선박 건설 그러면서 재무 지금 뭐 1600억, 2000억, 2500대 나오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안 좋았을 때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거든요. 부채가 높지도 않고 그리고 유보율도 괜찮기 때문에 심지어 3개년 연속 적자가 나왔음에도 2021년에 흑자가 나와줬고 작년에 소폭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이번 올해는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 매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일철강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올해만 매매를 해도 괜찮아 보이고 차트를 보시면 이 고점대 아니면 또 아니면 이 구간 털고 나간 듯한 거래량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크게 보면 지금 이 앞전 고점이 한 요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상장했을 때 고점대가 요 정도인데 그럼 요 정도 가격대 이 구간 나오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20년이 넘는 기간에 고점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역사적 신고가. 근데 신고가 라인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통으로 다 지금 이 통으로 다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하락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매집봉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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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 그리고 최근에도 매집. 그래서 차트 크게 보면 일리어트 1파, 2파, 3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금강철강과 비슷하죠, 차트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바닥을 찍고 또 이제 저점을 또 올려주는 추세를 만들어냈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KD캠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닥권에서 특정 구간에서 매집봉이 좀 많은 건 그 구간에 이제 물량을 소화하고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모비스나 상신전자처럼 바닥권에서 매집봉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장대 양봉 매집봉이 뜨면서 장기 이평 라인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이고 그러면서 지금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2평을 많이 모아줬죠. 2평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나오면 정배열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매집봉 이후에 아름다운 거래량 없는 조정. 그러면 우리는 크게 이 매집봉의 몸통 중간, 시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정하면서 손절 라인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이면서 이 장기도 평균선 라인 이 정도 보이죠. 3,300원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손절 라인이 너무 짧죠. 그러면 저는 이 구간까지 손절 라인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100원 정도. 그래봐야 200원이면 뭐 한 7% 정도밖에 손절 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로 짧고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매집봉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매집봉이 하나 더 뜨더라도 저희는 그것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적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주는 추세는 좀 지켜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위에서 올라간다면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추세가 잘 보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올라가주던 추세를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희철강 같은 경우에 여기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이렇게 5가지 정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랑 주요 이슈 좀 살펴보면 주간 증시 이벤트 하반기 강세 이어갈까 고용 연준 주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번 주 뉴욕 증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하죠. 상반기가 끝나고 상반기 괜찮은 흐름 나왔죠.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뭐 괜찮은 흐름이 나왔지만 이번 주는 이제 추가 긴축 가능성의 주목, 고용과 관련된 지표와 연준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는 AI 기반으로 기술주 중심 강세가 펼쳐졌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다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죠. 이번 상반기에. 그리고 미국이 경기가 침체에 빠져들 경우 뉴욕 증시 강세 흐름이 유지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미국 경기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은 2회 정도 그 금리 인상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상반기 좋은 흐름도 추세적 약세 장속의 일시적 반등인 베어마켓 랠리에 그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 이게 하락 상승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락 상승이 좀 낮게 나왔어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상승을 이만큼이나 하고 이렇게 빼면 엄청 크게 죽을 거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정말 안 좋겠지만 뭐 지금 고점대끼리 연결하면 이런 그림인데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하락 상승 이게 베어마켓 랠리라면 다시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하락하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대 앞에서 반등이 나온 것도 괜찮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베어마켓 랠리로 봐야 되나 좀 이건 좀 오바스럽지 않나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제롬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은 일부 완화되고 있다. 매우 건설적인 방향이다. 좋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노동시장을 살짝만 둔화시키면서 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것이 연준의 목표라고 하고 있고 뭐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7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할 확률을 86%. 근데 이건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을 7월달에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날짜별로 읽는 일정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월요일에는 뉴욕 증시가 조기 폐장을 한다고 해요. 독립기념일.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FOMC 의사록, 공장제, 수주 이런 거. 그리고 목요일에 감원 보고서, ADP 고용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아마 지금 미국 마이크론이 실적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도 아마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번 달에 상승이 좀 괜찮게 나와준 모습이고 지금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애플이 종가 기준 시총 3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하죠. 3조 달러면 3,900조거든요. 시총이. 그럼 지금 삼전에 거의 10배 수준이죠. 전 세계 GDP 7위 국가 수준이라고 하는데 애플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 3조 4천조가 넘어갔다고 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월요일날 다시 강세장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중국에서의 이제 뭐 이런 게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고 이러면서 상승세가 잊었다고 해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애플이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좀 지금 중국에서 다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2년 내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로 더 올라서 4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애플은 지금 엄청나게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보시면 애플은 조정도 크게 나오지 않은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 하락장의 폭도 한 180달러에서 120달러, 한 60달러. 그러면 30% 조정이 한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지수가 그렇게 밀리는 동안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있죠. 조정 따위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 거의 올라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우리가 탈 수도 있겠지만 내려온다면 강하게 내리꽂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추세가 깨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스토캐스틱도 약간 고점대를 가리키고 있고 RSI도 약간 과매수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월봉으로 보면 이제 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상으로도 지금 약간 고점의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보조지표 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이 엄청나게 지금 추세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지금 역사적 신고가 상태죠. 앞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 돌파해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야, 이 구간을 그냥 돌파하더니 우습게 올라가 주죠. 조정도 크게 없이. 그래서 지금 이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또 내일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이번 주 관심 종목을 이렇게 5종목 가져왔는데 이 현우산업이나 우리 ENL도 애플이랑 많이 묶여있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쪽 테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